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인천사회 서비스원을 들여다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김건태 복지 꿀팁 대표님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지기관별 홍보 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꼭 복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도움받을 만한 내용이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 AI를 활용한 홍보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오늘도 좋은 얘기 해주시겠습니다. 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복지 꿀팁의 김근태 대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홍보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홍보를 일당백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AI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하는 법을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복지기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서는 AI 활용이 가능한 데까지 도달을 했습니까? 네, 우리 AI를 가지고 글쓰기를 한다든지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정리하다든지 네. 혹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AI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당선되신 사례도 요즘 많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는 공모전을 많이 여십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분들이 그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AI를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술의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내 생각을 실제로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도 이제는 AI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입력해 놓은 AI에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 문서 같은 거는 이렇게 연도만 바꿔서 제목 이렇게 바꿔서 해줘 이렇게 말로 해도 해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문장을 하나 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 고민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격차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AI는 이 격차를 좁히는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노래에 대해서 아무런 일가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AI 도구를 활용하면은 저도 노래를 작곡도 할 수 있고 작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도 AI로 만든 노래를 본인이 갖고 오셨는데요. 그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로 이러한 형태의 이런 노래를 여자 가수인데 이런 목소리로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내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라는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틀어주는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가능하군요, 이제. 예,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AI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쉬운 건 챗 GPT겠죠. 지난 이제 22년에 나왔던 챗 GPT를 활용을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챗 GPT에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I 도구들 여러 개를 다 다루지 못하고 하나만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챗 GPT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년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AI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마다 잘하는 AI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는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드는 AI 도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소라라고 하면은 챗GPT에서 만든 모델인데 영상도 만들어 줍니다.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노, 방금 말씀드렸던 이 노래 만드는 사이트는 수노예요. 무료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또 어떻게 입력하느냐도 관건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AI는 사용자가 질의한 그 주문에 따라서 답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만약에 질문을 대충 하면은 답변도 대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은 예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 계획서를 써달라 했을 때 이 예산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맥락을 모르고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I를 잘 쓰고 싶으시다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기초적인 정보와 함께 주변의 상황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직장인이라고 하셨을 때는 내 상사가 어떤 취향인지까지도 넣어주면은 거기에 맞춤형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대표님은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셔. 그러니까 네가 잘 좀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 말을 잘해야 되겠네 일단. 네, 내가 요구하는 거를 이 우리 AI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많이 집어넣으면 알아서 믹서를 해서 답변을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AI는 결국 사용자의 질문에서 정보들을 추출하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조합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를 너무 적게 넣게 되면은 당연히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글을 쓰게 되겠죠. 제가 그 들은 얘기인데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우리 입력을 하시는 분들을 AI가 속이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AI의 인공지능의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AI 쓰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AI가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준 정보를 그냥 검증 없이 맹신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실제로 봤을 때 이런 경험 한 적 없는데?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AI를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마치 기관에서 관리자가 실무자가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일을 잘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듯 우리가 관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일은 이제 인공지능이 할 거예요. 실무자처럼. 하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이 진짜 제대로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젊은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5, 60대 장년층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이 AI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팁도 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음성을 글자로 받아쓰기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의사분께서 앞에서 진료 보시면서 이런 게 어떻게 됐습니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클로바 노트로 녹취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셨던 대화들이 싹 다 글자로 변환이 될 건데요. 이 네. 내용을 GPT에다가 혹은 인공지능 다른 제미나이에다가 넣어주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전문 의학 용어가 난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AI가 이거를 싹 쉽게 풀어줍니다. 거기다가 이어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식단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께 좀 수줍어가지고 질문하지 못했지만 AI는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녹취를 한다는 건 일단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사실 우리나라 정보통신보안법상 대화의 주체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하고요. 상대방도 말을 하고 있으면 녹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에티켓으로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나중에 가져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녹취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매너가 될 수 있겠죠.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일종의 예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별로 활용도도 좀 다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연령이 좀 젊을수록 잘하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성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이 됐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옷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되게 예쁜 옷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지만 사실 인터넷 쇼핑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져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네. 요즘에 나오는 AI는요. 내 사진과 쇼핑몰에 올라온 옷 사진을 같이 넣어주고 합성해달라. 입은 모습으로 합성해달라 하면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핏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거는 참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랄 만한 AI의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정리해 준다던가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많이 쓰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또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대학생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상을 넣잖아요. 그러면 영상의 짧은 영상으로 요약해 주는 기능도 네. 들어가져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넣거나 책자를 넣으면은 팟캐스트 형식으로도 문장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그냥 듣고 싶다. 그러면 책을 넣어주면은 이 책에 대한 줄거리를 한 8분 해서 한 5분 정도의 음성 파일 팟캐스트로 요약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자료를 넣는다고 이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자료를 넣는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시니어 분들은 이제 자료를 넣는다 뭐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령별로 좀 쉽게 언어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이제 AI가 사실은 뭐 만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거짓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인공지능이 네.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있지 않은 문서나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을 바로 환각 증세라고 합니다. 네. 근데 AI가 이 챗GPT만이 아니고 제미나이, 퍼블리시티 되게 많은 AI에서 동일한 현상이 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AI로 내가 문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출처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AI한테 지금 내가 작성한 문장 중 검증하고 싶은 부분을 거론해주면서 이 부분의 정보 어디서 갖고 왔어? 출처를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은 링크라던가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줄 거예요. 네.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는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 작성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하는 것을 넘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GPT를 돌려서 글을 보신 적이 있다면 이게 포함되고 있는 것을 분명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요즘에 방송에서 앵커라던가 아나운서도요. 단순히 뭐만 것을 넘어 단순히 뭐만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네. 바꿔 말하면 이제는 이런 나레이션도 다 AI로 대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아, 무엇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반복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이 업종에 따라서 뭐 지금 복지관 얘기만 하셨지만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이 이런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 활용도가 이제 누구에게 가장 이게 유리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AI는 앞으로 소규모 시설일수록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저 같은 1인 기업, 혼자서 일하시는 프리랜서라든지 네. 혼자서 일하시는 혹은 2명이서 일하시는 정말 소규모 기관에게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한 14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AI에 대해서. 그럼 이게 한 20분 정도에 이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과 제가 했던 얘기 중에 AI 활용법을 정리해줘. 화면으로 정리해줘. 그러면 정리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얘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뭔가 정리를 하는 과정 쪽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내긴 하겠지만 이 내용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대화가 없네? 그럼 얘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내용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부터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검색을 해올 때 잘못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네. 편향되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가 또 있겠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이 AI가 지금 저희가 20분짜리를 해서 이 쇼츠로 예를 들자면 뭐 쇼츠로 한 10개를 만드는데 그 10개의 쇼츠를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미션을 줬다. 이런 것까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시키고 싶은지 명확하게 안 상태로 네. AI한테 넣으면 그게 구현이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맹점은 뭐냐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얘기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거든요. 거짓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러면 AI가 유튜브까지 다 검색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댓글까지 다 긁어옵니다. 그러면은 왜곡된 정보가 실제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 제가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제가 강의 중에 실제로 합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꼭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인터넷을 확인하다가 인터넷 뉴스로 이 합성 기술로 범죄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얼마나 옳게 쓰느냐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되겠네요. 네. 주의사항을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들.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AI를 자기 업무에 맞게 잘 쓸 수 있나 이제 그 마지막 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술적인 팁은요, 저보다는 유튜브에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AI를 활용하시기 전에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이제 우리 기관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과업이 떨어서 그 과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AI를 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획서를 쓰는데 AI가 계획서를 다 써줬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고민이 끝난 결과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겠죠. 네. 하지만 기관에서는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기관은 뭐 하는 기관인지, 주민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지 좀 더 효과성 있고 실제로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돌려버리면 그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AI를 쓸 때 쓰시더라도 일단은 내가 먼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지? 내 상사가 나에게 뭘 부탁했지? 우리 시민분들은 뭐가 불편하실까? 그걸 가지고 AI를 활용하시고 나중에 내 문서와 AI 문서를 비교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AI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문제집을 풀 때 답안지를 열어놓고 베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성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돌려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내가 심도 있게 보질 않게 되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앵무새 같이 소개만 하고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결국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지금 말씀은?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리함이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시기 전에 우리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행사라든가 우리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또 열혈 직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팁을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현장도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과 AI를 활용하는 기관의 격차도 점점점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를 우리 현장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AI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AI는 결국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우리의 가치와 실천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얘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복지 꿀팁의 김근태 대표님과 함께 세상을 앞서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신이 나는 반면에 저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